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스포스에서 CRM 애널리틱스를 담당하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넘버원 CRM 제품인 세일스포스에서 애널리틱스를 어떻게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CRM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제품 내에는 저희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AI 펑션하고 있는 솔루션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흥미롭게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뭐 온라인상으로만 만나뵙게 되어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다음번에는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를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CRM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솔루션 관련해서 일부 로드맵상의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을 통해서 추후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뭐 구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우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너무 바쁘셨을 시간이실 텐데, 오늘 이렇게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지는 못하지만, 추후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나 문의사항들 남겨주시면, 즉각적으로 또 바로 저희 또 응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사실 이 CRM 애널리틱스가 어떤 솔루션인지 관련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CRM 애널리틱스 내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AI 펑션, 그리고 조금 더 상위 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레벤ue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 CRM 애널리틱스 레벤ue 인텔리전스도 각각 산업별로, 인더스트리별로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조금씩 특색이 있게 다르게 있어서 인더스트리별 솔루션, 그리고 이번에 저희 드림포스에서도 어나운스가 됐고 향후 로드맵상으로도 가지고 있는 이 인텔리전트 CRM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가지고 있는 고객 사례들 좀 같이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짧지만 그래도 실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떻게 동작이 되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데모 환경 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좀 내용을 들어가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껏 저희 세일스포스 CRM 전의를 함께 하시면서 또 보셨을 수도 있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도 애널리틱스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내용을 잘 보셨나요? 사실 뭐 싱글 소스 오브 트루트 그리고 또 저희가 이 CRM 내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스터머 360이라고 불리우는 이 휠 안에서 여러 데이터 인풋들을 세일즈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에서 마케팅, 커머스 여러 형태로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쌓아두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데일리 비즈니스를 항상 영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쌓여진 데이터를 조금 더 보다 가시화되고 좀 더 시각화된 분석이 쉽게끔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게끔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들이 이 바로 애널리틱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세일스포스의 애널리틱스 안에서도 저희가 뭐 태블로와 그리고 이 CRM 애널리틱스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CRM 애널리틱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애널리틱스를 하기 위해서 또 AI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여러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껏 계속 진화되어 왔던 여러 솔루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이 시각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준비에서부터 데이터 카탈로그, 마트 또 그리고 그걸 갖고 시각화하고 또 여러 모델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를 갖고 계셨던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CRM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저희는 모두 이 해당 기능들을 다 머지를 하고 통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세일스포스의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 내에서 존재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세일스포스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분석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특징적인 부분들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일스포스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되 특히 외부 데이터 소스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CRM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은 인사이트들, 이 인사이트들을 바로 또 실행을 하고 실행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순환적으로 계속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내에서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 AI 파워드 예측과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희 세일스포스의 같은 플랫폼 안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세일스포스에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또 빠른 확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비뉴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제 막 런칭이 된 GA가 된 제품인데요. 그 관련해서도 뒤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당연히 또 저희 디지털 헤드쿼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슬랙과의 연계도 이 CRM 애널리틱스가 앱 형태로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일화된 애널리틱스 스택이라고 하는 구성을 CRM 애널리틱스 플러스라고 하는 저희가 라이센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아까 여러 켜켜이 쌓여있던 그 스택들을 이 CRM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 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하나로 또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퍼레이션부터 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우리가 시각화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애널리틱스가 없다라고 뭐 굳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껏의 CRM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세일스포스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보기 위한 화면을 하나 잠깐 준비를 해 봤는데 이 안에서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많이 화려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화려해진 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시각화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세일스포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었던 어떤 포커스 데이터라든지 파이프라인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 액티비티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 결합을 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쉽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분석된 결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아인슈타인의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는 예시적으로 영업 세일즈 관련되어 있어서 내가 이 해당 오퍼튜니티 영업 딜을 얼마만큼 윈할 수 있을 것인지 클로즈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윈 레이쇼를 예측을 해 보는 것들을 이렇게 스코어링으로 또 제공을 해 주기도 하고요. 이 스코어링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코어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근거에 기인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성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상적인 부분만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그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같이 주는 것도 이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셨던 CRM 세일스포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좀 더 고도화된 분석을 하고 내가 데일리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데이터 커넥션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세일스포스 데이터 당연하게 저희가 연결을 통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적으로도 외부 소스 데이터들을 같이 가져와서 분석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CSV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엑셀 형태로서 업로드를 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 50개 이상의 아웃 오브 더 박스로 지금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크레덴셜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URL 정보 정도만 넣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해당 레포지토리에 있는 데이터셋들을 바로 연결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 데이터들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셋들만 같이 연결을 해서 가져오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제가 인제 데모상에서 좀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다양한 소스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일스포스에서 좀 가져오기 어려웠던 멀티오그에 대한 결합이라든지, 그리고 세일스포스 내에서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헤로ku 같은 것들도 다 커넥터들을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 집합들을 만들기 위해서 CSV 파일을 활용을 하거나 외부 데이터를 쓰거나 또 세일스포스 데이터, 그리고 여러 데이터 집합 같은 것들을 더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스포스 데이터의 좀 더 고도화된 분석, 보다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커넥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액셔너블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일스포스 네이티브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세일스포스 내에서, 플랫폼 내에서 같이 작동을 하고 시각화된 결과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각화된 내용에서 확인된 부분들을 바로 반영을 하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영업 기회들, 아니면 고객사 어카운트 관련된 정보 안에서 어떤 수정을 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안에서 레코드 상에서의 실제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상세 드릴다운 할 수 있게끔,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어떤 태스크를 준다든가 동료들에게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요 안에서 즉각적으로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사용자의 생산성은 향상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네이티브 솔루션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CRM 애널리틱스는 그 특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CRM의 업무 플로우 안에 저희가 이 애널리틱스가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도 저희가 분석된 화면을 여러 군데 곳곳에다 편집을 해 놓고 나에게 필요한 형태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CRM 자체 내부에서 액션을 수행을 하거나, 또 이미 세일스포스를 또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이 사용자의 편의성에 좀 더 충분하게, 더 편리하게 와 닿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제약이 있었던 대규모 어떤 연산 처리라든지 즉각적인 모델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CRM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CRM 세일스포스의 CRM 솔루션 자체가 제공을 하고 있는 신뢰성을 같이 저희는 제공을 해 드린다는 부분들이 또 특징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시적으로 화면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저희가 인제 세일즈포스 CRM을 쓰신다라고 하면 일부 좀 많이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해서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커스터마이즈된 화면들을 회사의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화면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를 지도로서 분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석된 뷰들, 또 그리고 상세 디테일한 어떤 그 테이블 차트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요렇게 분석을 해 보고, 분석된 것들을 바로 액션으로 활용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인데요. 애널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나는 현업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좀 분석을 시작해 봐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편리하게 빨리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CRM 애널리틱스 내부에 이 템플릿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껏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 오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형태로서 뷰들을 갖고 계셨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 베이스에서 저희가 이런 템플릿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세일즈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에서, 또 마케팅 캠페인 관점에서, 커머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뷰가 좀 다르고 차트를 또 구성하는 것들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 템플릿들을 만들어 두었고요. 아까 얘기 잠깐 서두에 어젠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더스트리별로도 저희가 솔루션을 각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에 특화되어 있는 템플릿들도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퀵하게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만드는 과정은 이따 뒤에 잠깐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적으로 이렇게 좀 캡션 부분을 살짝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뷰들이 정말 잘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1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이 데이터셋 이 템플릿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제외하고 이런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쪽에 넘어가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CRM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현업의 사용자들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쓰실 게 아니라 실제 CRM을 다루고 있는 데일리 비즈니스로서 쓰시고 계시는 사용자분들께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이 환경 자체가 코드를 사용을 하지 않는 노코드 환경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모델의 영향 인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인자가 요인을 끼쳤고, 어떤 것들이 뭐 적은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투명하게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모니터링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만든 모델이 100% 완전한 모델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빨리 이터레이션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셀소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소스를 받아들여서 좀 더 고도화된 정확도가 더 높은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들은 당연히 최종 사용자들께서 쓰시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이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쓰시는 경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열을 해 봤는데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사실 그 영역별로 인더스트리별로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뭐 리드, 딜 관련되어 있어서의 어떤 컨버전 레이시라든지 이 오퍼튜니티 영업 기회들을 우리가 정말 수주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그리고 뭐 화이트 스페이스는 어떤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는지 그것들을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이 AI를 사용을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서비스 관점에서는 고객의 어떤 뭐 만족도 CSAT 스코어라든지 NPS 스코어 같은 것들에 대한 예측 또 그리고 고객 이탈에 대한 것들을 좀 예측을 해 보는 형태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저희가 이미 많이 활용을 해 봤고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분들께서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 보고 싶은 어떤 예측에 대한 모델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해볼 수 있을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과거 이력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이 다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검증을 해 보시고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이 사전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추후에 같이 요걸 좀 디스커버 해 보는 과정을 저랑 또 같이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아까 처음에 제가 좀 이미지로서 어떻게 투비 이미지가 바뀌는지 좀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화면 안에서 이런 뭐 여기서는 이제 천에 관련되어 있는 고객 이탈에 관련되어 있는 프리딕션에 대한 스코어링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 이거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설명성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저희 보고 있는 케이스 관련되어 있어서 케이스에 대한 우측에다가 지금 포지셔닝을 해 놨는데 요거 말고도 다른 어떤 케이스가 다른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모델은 고객사 뭐 어카운트 관련돼서 오퍼튜니티 관련돼서 원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에다가 맞물려서 이 모델을 디플로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태블로에 어 애널리틱스의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태블로, 클래식 태블로에다가도 저희가 이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모델을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을 또 수행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 빌더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컴포넌트들, 원하는 그 오브젝트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자 지정으로서 예측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에 물리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로 한 개체들, 오브젝트에다가 맞물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요 부분도 제가 이제 뒤에서 데모 잠깐 보여드릴 텐데, 실제 이 노코드 환경에서 또 어떻게 모델을 생성을 하는지, 검증을 하는지, 어떻게 또 적용을 할 것인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솔루션들이 구성이 아까 이제 아인슈타인도 있었지만 이 레베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베뉴 인텔리전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이 CRM 애널리틱스의 좀 더 상위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베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 세일즈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좀 프리빌트로 만들어 놓고 적용을 시켜 놓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CRM 애널리틱스에서 가지고 있는 펑션들을 다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화면들과 뭐 아웃박스로 제공되는 그 아웃풋들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일즈 전략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뭐 팀원들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코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보실 수 있는 뷰가 있고요. 당연히 영업팀 모두가 같이 고객에 대한 360도 뷰를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화면들을 뒤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이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더 심플하긴 하지만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하시는 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하단에 보이는 그 커넥트 올 데이터 그리고 컴플리트 애널리틱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거는 다 이미 CRM 애널리틱스가 다 갖고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 AI, ML,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고객에 대한 360도 인사이트,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같은 것들은 이미 CRM 애널리틱스에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레비뉴 인사이트, 뭐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공수를 들여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좀 더 만들 수도 CRM 애널리틱스에서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좀 수고를 덜고자 이미 좀 더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자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할 수 있는 딜 릴레이션십 인텔리전스 그리고 레비뉴 인사이트,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포캐스팅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사이트들을 이미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비뉴 인텔리전스는 CRM 애널리틱스에서 좀 더 레베뉴 관점에서 세일즈 관점에서 특화되어 있는 뷰들을 같이 더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화면들의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일단 오버뷰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팀 조직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쿼테이션 관련되어 있는 어떤 타겟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도 좀 더 상세하게 팀 관련되어 있는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 화면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세일즈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어떤 화이트 스페이스라든지 케이스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좀 뷰들이 다양하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이기도 한데 이 생키 차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업 기회들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파이프라인 인스펙션 하는 데 있어서 딜에 대한 어떤 헬스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딜이 얼마만큼 에이징이 되었는지, 이 딜에서 얼마만큼 액티비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좀 얼러트를 주고 확인할 수 있게끔 쉽게 좀 구성되어 있는 뷰까지도 같이 이 레베뉴 인텔리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관련된 것들도 빠르게 한번 터치만 잠깐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이 CRM 애널리틱스 for 인더스트리가 디플로이가 되기 위해서는 세일즈포스에서도 인더스트리별로 세일즈 클라우드가 서비스 클라우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별로 CRM 애널리틱스 또는 레베뉴 인텔리전스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을 세일즈포스에서 갖추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에 맞게끔 뭐 영업에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헬스케어에 관련된 이런 아웃풋들과 뷰들 그리고 필요한 정보 데이터셋들을 같이 저희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컨슈머 굿즈를 위한 CRM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문 금액이 어떻게 해서 증대가 됐는지, 관련 제품을 좀 추천한다든지, 그리고 최고 성과를 달성한 매장을 예측을 해 본다든지 요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 리테일 측면에서 고객의 뭐 CPG 관점에서의 보실 수 있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인사이트 쪽으로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측면들 그리고 영업 계약과 관련돼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많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관련돼서 어떤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측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주는 템플릿들을 가지고 있고요. 파이낸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프타임 밸류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증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지점별로 시간이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던 어떤 그 지점들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기 위한 트렌딩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피할 수 있는 재입원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예측 항목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내에서 병원 내에서 의학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안에서 회원들을 식별을 한다든지 고객에 대한 어떤 만족도 CSAT, NPS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형태로서 저희가 템플릿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객의 뭐 응답률이라든지 반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고객의 인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뷰들을 좀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 저희가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머전시 리스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응급 상황에 대한 것들, 뭐 공중 보건에 대한 실행 가능한 어떤 인사이트들, 뭐 지역별로 로케이션별로 어떤 아웃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까지 솔루션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인텔리전트 CRM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이번에 드림포스에서 새로 좀 밝혔던 부분들이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아마 인제 뭐 고객 사례와 데모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제일 주요했던 키워드는 리얼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얼타임 CRM이 생긴다라고, 리얼타임 CRM을 CRM으로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 애널리틱스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는 바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또 예측에 대한 결과들도 리얼타임으로서 즉각적인 반영을 통해 모델에 적용된 아웃풋들을 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가운데 그 인텔리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두 손을 들고 번쩍 들고 만세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리얼타임이 지원이 됨으로써 실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밸류는 더욱더 더 극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현재도 뭐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 뭐 앞으로도 다가올 부분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는 이미 이 CRM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 저희가 인제 이 CDP라고 불리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커넥터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 안에서 인스턴트 애널리틱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뷰를 좀 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본다든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인스턴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여러 형태로서 구성을 해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뷰가 잘 맞는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CRM 애널리틱스에서는 GA가 돼서 이미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애널리틱스의 별도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태블로에서도 이 인스턴트 애널리틱스가 가능하게끔 내년 봄에 아마 GA가 된다라고 현재 지금 로드맵상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쌓아 놓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 CRM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확인하고 구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생겨날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우선은 아인슈타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후 다가올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세일즈포스의 사용자들이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시각화된 내용들도 아무래도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통해서 액션을 좀 더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끔
KPI에 대한 퍼포먼스를 트래킹을 해 주는 것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워딩으로서 아웃풋을 제공을 해 주는 부분, 요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 스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시각화했던 것들을 확인했던 것들이 좀 더 쉽게 손쉽게 빨리 볼 수 있게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디시전 옵티마이제이션, 결국에는 저희가 일을 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하고 수월하고 쉽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데이터 기반에서 예측된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 결과들은 A, B, C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액션을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레코멘데이션을 주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 안에서는 저희가 비즈니스 컨스트레인트 자체를 좀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PI들이 있을 텐데 그 KPI들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진을 뭐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마진을 역마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마진 어느 정도 남겨 놓고 저희가 세일즈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적합한 적정선을 찾아낼 수 있게끔 균형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이 디시전 옵티마이제이션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시간 관련돼 있는 이 라이브 프레딕션의 부분입니다.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 AI 모델을 실제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는 다른 저희 그 데이터 관리 쪽으로서 데이터 프랩 쪽으로서 연결이 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시작은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즉각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온디맨드 예측을 할 수가 있게끔 앞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를 좀 해보실 수 있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앞으로의 로드맵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세 가지로 크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이 분석, 애널리틱스를 쉽게 하도록 저희는 이제 앞으로 방향성 계속 잡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관련성이 높은 유관되어 있는 분석을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로 할 거고요. 그리고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액셔너블한 애널리틱스가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했던 이 인사이트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고 반영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확인하고, 요런 측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퓨처 미래의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세 가지 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고객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보시는 여기 로고들 안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로고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다행히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한국 고객사에 대한 그 로고들은 아직은 넣지 못했으면, 뭐 동의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현재 지금 아직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고객사분들이 계셔서 그걸 아직 넣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의 그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PwC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도 그렇지만 이 애널리틱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입니다. 여기 뭐 넘버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7만 명 이상의 애널리틱스 유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이 세일즈포스의 세일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과 거의 1:1 매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일즈 CRM 사용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애널리틱스를 같이 쓰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 우리가 만들어진 AI 모델이 80개 이상의 모델들이 프로덕션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 기회에 대한 어떤 스코어링을 확인한다든지, 뭐 수주 완료에 대한 시간, 이런 예측이라든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실제 가지고 있는 영업 기회들에 대한 윈 레이쇼, 승률을 굉장히 높이 개선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 CRM 사용 패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더 많은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객사 어카운트 안에서 고객사에서 있었던 액티비티들, 어떤 세일즈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주요 인사이트에 대한 포인트들을 찾아내셨고, 결과적으로는 세일즈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들로 활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고객사이신데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안에서도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비스 케이스 관련되어 있어서 예측 모델 기반의 어떤 스코어링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고 이 스코어링을 실제 상담하시는 직원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아인슈타인이 제공하고 있는 인사이트 또 어떤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권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케이스를 좀 더 빨리 분류를 해낼 수 있고 고객을 쉽게 좀 더 편하게 응대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데이터셋을 한 곳에다가 다 모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좀 더 편리성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뭐 세일즈 관점에서의 딜 클로즈 하는 데 있어서 약 한 30% 정도의 시간이 세이빙이 됐다라고 하는 게 크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500명 이상의 직원분들께서 사용자들께서 이 인텔리전트 프리딕션을 사용을 하고 계셨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뭐 100%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86%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이 모델들을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스타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와 서비스 또 이 애널리틱스를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뭐 서비스 측면에서의 뭐 고객 NPS 스코어를 예측을 한다든지 뭐 활용도가 다양하게 고객에 대한 360 어카운트에 대한 360 뷰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하고 계신데 좀 요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이 실시간 분석과 제공되는 인사이트들을 활용을 해서 현업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주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저런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게 쓰임새가 있더라.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고객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또 분석을 해 보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 임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분석을 했던 결과들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 줬을 때 보다 더 나은 그 결과들을 얻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뭐 NPS 스코어에 있어서 20%의 그 증가 또 4,000 명의 세일즈 서비스 그 영업 대표 같은 분들께서 이 애널리틱스를 같이 즉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센추어도 뭐 자세히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3만 명 정도의 이런 분들께서 이 세일즈 클라우드와 애널리틱스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활용을 해서 고객 그 관련되어 있는 이 글로벌 영업팀들께서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에 대한 인사이트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 세일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피어슨 같은 경우에서도 뭐 세일즈 클라우드와 CRM 애널리틱스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교육 시장에서의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데모로 넘어가서 좀 보여 드릴 텐데요. 데모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네 요 화면으로 네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모를 보시게 되면 실제 저희 인제 뭐 세일즈 클라우드에 가지고 있는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제가 CRM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세일즈 애널리틱스로 만들어 놓은 일부 하나의 대시보드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요것들은 뭐 예시적으로 아까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와플 안에서 애널리틱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면 이 애널리틱스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실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템플릿 갤러리를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분석을 위한 템플릿들을 먼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인사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애널리틱스, 그리고 아까 예시로 잠깐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일즈 애널리틱스, 그리고 레베뉴 오퍼레이션, 뭐 서비스 이런 다양한 형태로서 저희 템플릿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선택한 것처럼 요 하나의 세일즈 애널리틱스를 선택해서 넘겨서 보시게 되면 이 관련돼 있는 분석은 어떤 뷰로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예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도 실제 우리가 세일즈소스에 어떤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필요한 데이터셋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음을 넘겨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 환경이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이제 한글 환경으로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요 환경이 영문이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 앱에 대한 네이밍을 지어 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이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미리 요렇게 검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한 미니멈 리ኳ어먼트들을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오브젝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필드에 대한 것들이 다 되었는지,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해 보시고 그다음 넘어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니들에게 만들어 주는 형태로 그대로 보겠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일부 커스터마이즈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위주로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서 보고 있는 뷰들 중에서 실제 프로덕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은 뺄 것들, 어떤 케이스는 안 보겠다, 더하겠다, 이런 정도만 저희가 선택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저희가 인제 커스터마이즈를 하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두 번째 필드로서 어떻게 세그멘트를 할 건지 요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어서 뭐 영업 오퍼튜니티 관련돼 있어서 스플릿했을 때 레비뉴 어마운트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 "난 이런 거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베이직을 선택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형태로 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네임만 지어 주시게 되면 여기서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보시게 되면 뭐 여기 세일즈 애널리틱스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어카운트에 관련되어 있는 요런 그 데이터셋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대시보드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에 대한 분석된 뷰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이 뷰들은 이제 뭐 제가 다 오늘 다 보여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카운트에 관련되어 있는 뷰들은 어떤 고객사들이 얼마만큼의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오퍼튜니티 영업 기회가 파이프라인 단계별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제가 요거를 연 지가 좀 오래돼서 오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제 아웃풋들을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다시 넘어가서 이런 컴퍼니 오버뷰 이 내용으로 좀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필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터들 안에서 뭐 시간적인 부분들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고객에 관련되어 있는 뭐 화면들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보시는 화면들은 보시게 되면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박소영이라고 하는 사람, 뭐 조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걸 하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수치적인 부분들, 뭐 쿼타일이나 어테인먼트들 바로 즉각적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몇 개가 있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 경기도, 서울특별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결과값들까지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도 실제 뭐 상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액셔너블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 레코드가 어떤 부분인지 또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이메일을 쓴다든가 또 이벤트를 생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요 안에서 같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레코드 하나를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레코드는 영업 기회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업 기회 안에서도 실제 우리가 분석했던 아웃풋들을 여기서 시각화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업 기회가 실제 뭐 세일즈 사이클이 얼마만큼 되고 있었고, 이 해당 릴레이션은 얼마만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를 이제껏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아인슈타인 하나 넣어 놨는데, 사실 뭐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완벽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윈 레이쇼에 대한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드 자체가 아직 값들이 없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해 놓고, 그리고 액티비티에 관련된 것들을 반영을 해 봤을 때 실제 윈 레이쇼가 약 한 90.83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클로즈 데이트가 10월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를 바꿔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10월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12월 달로 한번 바꿔 본다라고 하면 조금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0.83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날짜가 지금 옥토버에서 디셈버로 바뀌게 되면
아인슈타인 예측하기에 어떤 뭐 결과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더 많이 높아진 거, 파지티브 포인트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네요. 아인슈타인 프리딕션이 보기에는 얘는 지금 10월 달 뭐 이미 지났지만 클로즈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네거티브 포인트로 보고 있었는데, 얘는 12월 15일 날 딜을 클로즈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봐도 얘는 조금 더 유레이션가 높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아인슈타인의 예측 모델들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기도 하고, 다시 제가 이제 애널리틱스로 넘어가서 네, 이 안에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뭐 펠리컨 추락에 대한 계약 성공률 극대화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었고, 이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토리를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데이터셋에 대한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먼저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네요. 이 데이터셋을 눌러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렌즈라고 하는 데이터 내역을 보는, 우리가 여러 형태로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일단은 테이블 형태로 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들이 어떤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전체 필드를 다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국가별로 뭐 어떤 국가에서 판매가 되었고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가격은 어땠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 모델이 판매가 돼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 렌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다른 형태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뭐 시각화에 대한 뷰들을 요 안에서 구성을 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가별로 본다든지, 또 다른 기준점을 둬서 뭐 색상 모델별로 해서 본다든지, 복합적인 여러 기준점들, 뭐 여기는 시계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계열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시간을 선택해 준다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형태로서 보실 수가 있기도 하고, 요 뷰가 지금은 가로막대 차트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세로 형태, 뭐 스택 형태, 또는 뭐 피라미드 형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 또 여기서 뭐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죠. 지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로케이션은 모델로 바꿔야 되겠죠. 국가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리고 여기 국가를 삭제를 하고, 국가로 바꿔주고, 가격에 대한 것들. 여기 제가 지도를 글로벌 맵으로 해놓고 지금 데이터셋은 다 한국어로 해놔가지고 좀 그게 좀 차이가 있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지도 형태로 표현하실 수가 있기도 하고, 지도는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것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뭐 세계 지도이기도 하지만, 그 밖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뭐 미국, 미대륙에 대한 것들, 그리고 US에 대한 것들, 뭐 유럽 전 세계에 대한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 외에도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코리아에 대한 맵 같은 것들도 저희가 커스텀으로 집어넣어서 원하는 형태로 또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이렇게 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모델 만드는 걸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크리에이트 스토리를 누르시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드 없이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어떤 것들을 분석해 볼 건지에 대한 걸 먼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계약 여부에 대한 거를 저는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셋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윈 레이쇼를 높일 수 있을지, 계약 여부가 실패할 것들을 맥시마이즈 하면 안 되겠죠. 계약 실패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여기 안에서도 인사이트만 제공을 해주는 게 있고, 프리딕션 모델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시켜서 그냥 나는 뭐 모르겠으니까 그냥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매뉴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일부 몇 가지 저희가 선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델에 대한 필드 값들, 컬럼 값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영향도가 있는지 코릴레이션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선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모델 토너먼트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적합한, 이 데이터셋에 적합한 모델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테스트 셋,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거, 또는 내가 이 해당 데이터셋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겠지만 이걸 검증하는 데이터셋은 다른 데이터셋을 쓰겠다라고 하는 요런 정도까지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서 스토리를 만드시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모델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펠리컨 트럭의 계약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자들, 어떤 베리어블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고 있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뭐 가격이 어떤 임팩트를 주었는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 뭐 국가별로는 어땠는지 이런 인사이트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게끔 프리딕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세그먼트를 선택을 해 봤을 때 세그먼트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일반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0.231로 계약이 실패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더해 주면 이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데, 5년 보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0.32로 조금 더 개선이 된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건 계약 실패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서비스, 기업 차량 관리를 넣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뭐 0.736으로서 거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확률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더 높이고 싶다, 더 나은 임프루먼트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색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것들을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저희는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저희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모델에 대한 검증도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희가 뭐 F1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게끔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을 관련해서 실제 저희가 디플로이 하는 거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세일스포스 또는 다른 저희 태블로라든지 외부 쪽에다가도 저희가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디플로이를 하는 과정은 뭐 다 일일이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새로 신규로 디플로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모델은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모델과 뭐 비교를 해서 좀 더 나은 모델을 채택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 R 코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아니라 실제 현업의 사용자들, 뭐 비즈니스 사이언티스트 분들께서 좀 쓸 수 있는 솔루션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 삼아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께서도 이 R 코드의 베이스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된 모델들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점으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걸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안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매니저 통해 가지고 데이터셋들을 관리를 하고 연결을 하고 커넥션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세일스포스 관련돼서 이런 커넥션들, 그리고 아까 잠깐 캡처로만 보여드렸던 인풋과 아웃풋, 뭐 실시간으로 라이브 커넥션 할 수 있는 것들, 뭐 스노플레이크와 구글 빅쿼리, 이런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레드시프트 커넥터 같은 경우 선택을 해 보시게 되면 커넥터에 대한 이름과 뭐 디스크립션 정도 넣어주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JDBC URL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연결을 쉽게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 외적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애널리틱스의 여러 환경들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데이터셋, 자산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셋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한다든가, 또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셋들을 머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들을 만들어 보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 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레시피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요거는 뭐 직접 오늘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인풋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한다든지 머지를 한다든지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좀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빨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여기까지였었고 이 CRM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굉장히 저희가 활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관련해서 뭐 해당 회사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세일스포스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디스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인슈타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맞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디스커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제 빠른 말이긴 하지만 얘기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직접 또 얼굴 뵙고 같이 인사드릴 수 있는 날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